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죠, 그죠? 제가 또 오늘 월요일인 걸 보고, 야, 진짜, 시간 너무 빠르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죠? 벌써 여러분 17일입니다, 17일. 아, 그죠? 지금 몇 월 달이에요, 도대체? 지금 보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1월 달이에요. 11월 17일. 그럼 정말 우리 한 살 먹기 디데이 며칠이에요, 지금 도대체? 아유, 그죠? 이제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가 한 살 먹기, 며칠 전인 오늘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회고죠, 회고. 내가 그냥, 1년을 이렇게 보냈구나. 그냥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작년 이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각오를 했고, 그죠? 어떤 다짐으로 어느 정도까지 한번 해내려고 했었지. 그리고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 뭐 어설펐을지언정 하지 않았던 어떤 거를 뭘 도전했지? 그래서 그게 제로가 되지 않도록 한번 어, 한 거니까, 그죠? 그게 뭔가가 쌓이고 쌓여서, 그죠? 남은 우리 이 한 달하고 13일 안에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시간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7시네요. 4시까지 어디 있다가 그죠? 들어왔거든요. 발음이 셀 수 있어요. 자, 139페이지. 의존성을 경계하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이성에 의해서 사랑에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는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 아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다? 사랑에 관한 흔한 오해 중 두 번째는 의존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착각인 거죠, 착각. 의존하는 건데. 그냥 정말 의존하는 건데, 우린 그 의존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여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든, 나 걔 없인 살 수 없어. 난 걔를 너무너무 사랑해. 요렇게 하면, 나는 걔 없이 살 수 없어? 난 걔를 굉장히 사랑해. 걔 없이 살 수 없는 내 상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있거나 말거나 뭐, 나랑 상관없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근데 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걔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한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어디 갔어? 누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정말 불쑥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다, 다 없어도 상관없어. 이동 리더만 있으면 나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말해놓고 이걸 읽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그냥 불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너무너무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걔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 뭐 아내, 친구, 애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랑에 네 가지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어, 영적 성장.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마지막이보다 그의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 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 성장, 뭐 상호 도움, 뭐랄까 노력 이런 것이 없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3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밀쭉 그어볼까요?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기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기생이다. 생존을 위해 140페이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당신의 어떤 무언가를 위한 유지 생존을 위해서 그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에게 너무 심해 그죠? 기생충과 다름이 없다.
기생충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랑이기보다는 오히려 필요의 문제다. 자, 사랑이란 선택의 자유로운 실천이 전제돼야 된다. 사랑이란 선택의 자유가 존재해야 한다. 서로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밑줄 그어볼까요? 서로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지만, 함께 살기로 선택했을 때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거다. 이 정의가 정확해요. 음. 나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당신과 함께 존재하기로 뭐 했을 때, 선택했을 때만이, 어, 그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아메이, 우리가 아메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를 들어, 내가 난 다이아몬드가 무조건 가야 돼. 예를 들면, 에메랄드 무조건 가야 돼. 요런 것은 어떤 생존, 내 필요에 의한 어떤 것이고, 나는 다이아몬드를 가기로 선택했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로 선택했어. 이건 뭐예요? 나는 다이아몬드 안 돼도 충분한데, 내가 기꺼이 그 삶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상태가 돼야 된다. 자, 이 글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의 처음 목표들은 약간 뭐 생존에 의한, 것으로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나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일시불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일시불로 이런 표현을 하지만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 안 해도 되지만 그 도전이, 어, 더 높은 가치로서 내가 선택하는 사업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도 생존이 아니라 선택의 단계로 가야 하지만, 우리의 비즈니스도 생존을 넘어선 선택의 비즈니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제가 든 거예요. 우리 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존성이란 상대방이 자신을 열심히 보살펴 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확실하게 보살펴 준다는 확신이 있어. 그럴 때는 내 역할을 해. 그럴 때는 뭐 괜찮아.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확실히 보살펴 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 역할을 못 하거나, 그죠? 완전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야. 그렇다면 당신은 그에게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 음.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계속 이동훈 리더가 생각이 났어. 그죠? 어, 약간 기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존하고 싶은 욕구와 느낌과는 이 상태는 구별된다. 누구나, 기대고 싶은 어떤 약간 말하는, 의존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대요. 의존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강한 사람이 여기 써 있죠?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아기처럼 보살펴 주기를, 가만히 있어도 돌봐주기를, 애정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냥 그거를 그런 욕구로서 가지고 있는 상태와, 어, 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생의 상태랑은 구별된다는 거죠.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성숙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자신을 충족시켜주는 어머니상이나 아버지상을 찾고, 또한 그런 사람을 갖고 싶어 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욕망이, 이런 느낌이 생활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욕구는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내 생활을 지배하지는 않는데, 141페이지. 의존적인 상태가 어, 되는 것은 그 욕구랑은 뭐 확실히 구별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의존 욕구나 느낌 그 이상의 것을 지님으로써 진짜로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거, 정말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거, 이거는 사랑이 또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기생의 상태가, 숙주에 붙어 있는 그냥 기생의 상태일 뿐이다. 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러면 의존? 그래, 뭐 그게
사랑도 아니라 하고, 뭐 어쩌겠어?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 여기서부터요. 그렇게 내가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다? 어, 내가 사랑받는데 급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먼저가 중요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는 삶을 살면 의존하니까 그에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뒷배라고 칩시다. 그 뒷배가 나를 더 이상 쳐다봐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 말하잖아요. 내 역할도 못하고 완전함을 경험 못해.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그 뒷배, 내가 기생이라면 나의 숙주에게 사랑받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죠? 먼저 품거나 내가 먼저 적극적인 수용을 하거나 뭔가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야. 먼저 사랑할 에너지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나의 숙주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야 내가 그제서야 뭐 숨을 쉬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한 박자 늦겠죠. 예를 들면 내가 나의 숙주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았어. 예를 들어. 그래서 나는 오늘 괜찮아.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그제서야 판단할 수 있으니 얼마나 무조건 한 박자 늦고 뭐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판단, 이해, 수용 모든 것이 되지 않겠죠. 어, 근데 더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나의 숙주에게 내가 만약 기생된 상태라면, 결코 충분히 채워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온전하다는 느낌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받는데 급급한데 그 사랑이 충분히 채워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그들은 항상 뭔가가 부족한 거야. 뭔가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한 거죠. 왜? 나 혼자 살 수 없으니. 나 혼자 온전체가 아니니. 우리가 활성산소처럼 늘 불안한 거죠. 누군가가 있어야 내가 온전한 감정을 느끼고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가 없으면 난 내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전한 느낌도 받지 못하니 늘 항상 부족하고 늘 외롭고 어, 진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단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규정하니까 그 숙주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143페이지. 이런 상태를 뭐라 한다? 수동적 의존성을 정신과에서는 이런 사람, 누가 없으면 나는 안 돼. 요런 사람들을 수동적 의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지할 사람이 있기만 하면, 자,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숙주가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돼. 다른 사람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기생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의지한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가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진다. 144페이지. 그래서 요런 케이스는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무얼 하든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대. 왜 잘 되는 일이 없냐면, 그러면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인가가 아니라, 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요. 집착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 혼자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립된 상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저는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경제적인 것도 온전한 자립, 나 스스로.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것도 이렇게 온전한 자립된 상태에서 누군가랑,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이동훈 리더님이 저한테, 어떤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제가 물었을 때, 결혼이 뭐는, 물었을 때, 저하고 이제 한번 대판 싸운 적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홀로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거 어느 시집에서 봤나 봐요. 홀로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알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온전히 홀로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는 음,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활성산소, 활성산소.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죠. 불안정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집착해서 잘 풀리고 잘 되는 일은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도 똑같아요. 목표도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지. 그죠? 집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못 줘야 되노?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훈육해야 한다. 훈육해야 한다. 그래서 자, 별표 쳐볼까요? 수동적이라는 말은 이꼴 의존적이라는 말과 같다. 수동 이꼴 의존이다. 수동 이꼴 의존. 그러면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죠. 우리가 내가 의존한 것 같지 않잖아. 의존한 것 같지 않은데 나 수동적인 게 뭐가 있지? 나 어제 하루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디까지가 수동이었고 어디까지가 그죠? 능동이었는가를 한번 쭉 시간대별로 어떤 행동들을 보고 행동을 하긴 했으나 수동, 능동 한번 쭉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어떤 많은 부분에 수동 이꼴 의존이니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셀프 체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만 생각한다. 이게 수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동적인 거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의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언젠가 수동적 의존성 환자 중 5명으로 구성된 뭐 어떤 행위를 했는데 5년 후 자기 인생이 어떠하기를 바라는지를 각자 원하는 대로 말해보라 했다는 거예요. 말해보라. 그런데 음, 어떤 말들이 나오냐? 나를 잘 돌봐줄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도전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든지, 뭘 창작해보고 싶다든지, 공헌하겠다든지, 사랑할 수 있는 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건 일도 없고, 그들의 꿈속에는 별표 쳐볼까요? 노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표현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그래서 또 별표 줘볼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며 그걸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렇게 결혼 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래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들이 뭐예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면 될까? 뭐 뭐라 해야 돼? 인기가 있다 해야 되나?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요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이 아니고 내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돼버려야 된다는 거죠.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것이라면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스물 몇 살 때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사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난 그게 되게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 굉장히 해봤자 그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결혼 생활이 힘들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덜 사랑해도 상대가 나를 엄청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참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치면 이제 쫄망하는 길이다. 그죠? 자,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것이면 절대로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다. 설사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짧은 기간이겠죠. 수동적 의존성을 지닌 사람들이 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수동적 이꼴 의존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무언가를 하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째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 의존성을 자 내가 이미 뭐 어떤 관계에서 그와 나는 그런 뭐 하나는 숙주 하나는 기생의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어. 근데 그럼 내가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바꾸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안하는 건 뭐예요? 146페이지. 할 일을 바꿔보는 거. 할 일을 바꿔보는 거. 역할을 바꿔보는 거. 재미삼아 놀이삼아 역할을 바꿔보는 거. 그러면 이게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서로의 의존성을 굉장히 줄일 수 있대요. 역할을 바꿔보는 거. 그 숙주와 기생의 역할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의존성을 엄청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는 수동적이고 즉 의존적인 건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름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축소시켜 버린다. 그래서 자 147페이지 서로의 성장을 이렇게 되면 서로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뭐한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148페이지 그래서 건전한 결혼은 오직 강하고 독립적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홀로선, 그러니까 독립된 두 사람에게서만 존재하는 것이 건전한 결혼이라는 거야. 건전한 결혼은. 여러분 건전한 결혼이십니까? 그죠? 수동적인 의존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나의 어떤 이런 수동은 그 근거를 쭉쭉 따라가 보니까 어디서 뭐 어릴 때든 어디서든 어떤 결핍이 있었던 거죠. 그 결핍이 성장에서까지도 어떤 수동적인 사랑, 그러니까 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9페이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맞는 것 같은데, 이 저자, 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뭐냐? 자녀를. 난 우리 아이 너무 사랑해. 그러면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뭐예요? 독립. 자녀를 독립시키는 부모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녀를 온전히 독립시키는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어, 진짜 뭐 하다 보면 자식이 나에게 의존했으면 좋겠는, 내가 기꺼이 그의 숙주가 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려운 부분 같아요. 온전히 독립시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썼어요. 149페이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내가 나를 허용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즈니스가 부부가 함께 번호가 하나인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소득을 왜 주사업자에게만 줄까? 그죠? 몇 대 몇 해서 각자 탁 이렇게 주면 각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준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50대 50이라도 각자에게 준 상태에서 본인들이 어떤 그 가정생활에서 다시 합쳐서 뭐 하든 뭐 이거는 본인들의 어떤 거지만 저는 항상 하나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업자에게 다 들어가니까 이 부사업자는 저는 캐시백이 들어온 지도 모를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그죠? 자, 150페이지. 그렇게 되는 날도 언젠가 있겠죠? 자, 150페이지. 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추구하게 하며 성장하기보다는 어린아이로 퇴행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독립한 상태로서 케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뭐 관계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우리 아이가 10살이 됐고 20살이 됐고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로서 퇴행을 부추기는 행위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의존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덮어 씌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것을. 의존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죠.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는 얼핏 보면 굉장히 뭐 위하고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요런 독립된 상태로서로 다시 해석해 보면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내가 좀 부족해. 그러면 스폰서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해서 그가 또 그러니까 우리 복제 중에 가장 확실한 복제는 뭐예요? 필드 복제거든요. 필드 복제. 필드에서 직접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을 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사실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 복제로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151페이지. 사랑이 없는 애착. 의존성은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 갖다 붙인 여러 행동 중 하나예요. 그런데 애착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애착도. 그래서 쭉쭉쭉쭉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중간에 그래서 158페이지 맨 마지막. 어, 그러니까 이제 애착도 약간 요런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고 158페이지 보시면 사랑은 단순히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분별 있게 주고 마찬가지로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것. 그쵸? 이, 이 분별 있는 상태가 뭐예요? 훈육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로서 교육되어지고 내가 진심으로 그를 케어해주는 어떤 보육이 합쳐져서, 그죠? 이 아이가 혹은 내가, 어떤 흐름을 보고,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 뭐라 그래. 그 분별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훈육이 굉장히 잘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분별 있게 주고,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거. 이 진짜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성찰이라는 것 중에서 뒤로 돌아보는 거. 내가 작년 1년을 어떻게 보냈지? 그 앞에 1년은 어떻게 보냈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의 역사를 계속 꼬집어 보면서 어 우리가 그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 나오는 거 있죠? 인생을 두 번 산 것처럼 살아라. 인생을 두 번 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두 번 산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훈육은 그런 거죠. 이제 지금 그러면 내 과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제대로 곱씹어 보면 오늘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탁 닥친 일이 두 번 산 것처럼의 어떤 생각이 싹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죠. 나에게 아주 어떤 일이 탁 닥쳤는데, 어떤 일이 자극이 일어났는데, 그 자극에서 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첫 번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탁 일어났는데, 첫 번째 반응 안에 제껴. 자, 최소 두 번째 반응.
가장 베스트는 세 번째 반응이에요. 어떤 자극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거의 말초신경 반응이잖아요. 그죠? 거의 그 자극과 상응하는 막 공간이라는 거 없이 바로 팍 그냥 때리면 탁 때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반응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반응, 뭐 예를 들어 탁 때렸을 때 일단 어떻게 한다? 도대체 뭐 어떤 반응? 그죠? 두 번째 반응. 그런데 그 두 번째 반응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을 내가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그가 나에게 내 반응에 어떤 반응을 할까까지 생각한 게 세 번째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그까지는 어렵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계속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자꾸 훈련하면, 그죠? 자꾸 훈련하고 자꾸 생각해 보면, 내가 이때 이 말보다는, 이 말이 참 더 적절한 말이었네. 라고 자꾸 분별이 있어져요. 그러면 여기 말한 것처럼, 분별 있게 하고 분별 있게 하지 않고가 되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것이 뭐다?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분별 있게 논쟁하고 싸우고, 어떨 때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고 맞서고 몰아내고 밀고 당기는 거,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 그걸 아주 잘하는 거, 상황에 맞게 분별 있게 하는 것이 뭐다? 한마디로 리더십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